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정책 효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DID하고 DDD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을 해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이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을 알기 전에 일중차분법이 무엇이냐 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일중차분이라는 것은 더미 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은 더미에다가 추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룹군을 하나 추가하면 이중차분법이 되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의 이제 비교 그룹을 추가하면 삼중차분법이 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일중차분법, 더미 변수, 더미 처리하는 거하고 이중차분하고 삼중차분 다 모두 뭐와 관련돼 있냐면요. 더미 변수들이랑 관련돼 있어요. 더미 변수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더미 변수 하나만 분석하느냐, 더미 변수 두 개를 분석하느냐, 더미 변수 세 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일중차분법,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더미 변수에 대한 해석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해서 왜 이게 일중차분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 개수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더미 변수를 이렇게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녀 임금 격차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Y라는 거는 임금이고, 자, 임금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교육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교육 수준, 에듀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감마 해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더미. 그래서 남자면은 1이고 남자가 아니면은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남녀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것이 이제 더미 변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남자일 경우, 그다음에 여성일 경우, 이걸 나눠서 이걸 식을 다시 써보면 되는 거죠. 이 식을.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해서 재계산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지만은 남자일 경우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요 더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마 앞에 있는 이 메일이라는 더미가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뭐 요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는 뭐 동일하게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여자일 경우에는 이 메일이라는 게 이제 값이 0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일 경우에는 잠깐만요. 남자일 경우에는 YM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자일 경우에는 YF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차이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차이 요거를 빼보면은, 그렇죠? 그 왼쪽에는 뭐가 남죠? YM-YF,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런 거는 이제 동일하게 공유를 하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감마, 여기 0이니까 감마만 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더미 변수가 측정하는 게 뭐냐면은 더미 변수가 1일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0일 경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 그다음에 여자일 경우, 그렇죠? 요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게 더미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마가 측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남자의 임금과 여자의 임금의 차이는 감마로 대변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감마만큼 임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더미 변수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1개가 있으면은 이게 일중차분이랑 똑같아요. 그냥 디퍼런스가 되는 거죠. 디퍼런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이중차분, 삼중차분이라는 걸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어, 뭐, 이 y 값이 그냥 수준 변수로 돼 있을 때는 해석하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이 차이하면 감마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감마 단위만큼 임금을 덜 받거나 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만약에 이게 로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자, 차이점은 아까랑 똑같은데 y만 로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남자면은 메일이라는 더미가 1이 들어가겠고, 여자면은 메일이 아니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0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남자일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에듀 플러스 감마 1, 그죠? 메일이라는 게 이 더미가 요게 1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female, 그죠? female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메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0의 값을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보면은 요 차이를 구해 보면은 요거를 그냥 빼줘 버리면은, 그죠? 빼주면은 요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죠? 감마 하나만 남겠죠. 그죠? 제가 저번에 이게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로그 차분은 변화율이랑 같다고 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x가 100이었고 102였어요.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엄밀하게는 dx 나누기 x다. 그래서 x의 변화라는 것은 102에서 100을 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도 나눈 거죠. 원래 이전 걸로. 그러면은 0.02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퍼센테이지는 여기다가 dx x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dx 나누기 x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로그를 취해서,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래서 여기다 ln 100의 값을 구해가, 여기 100을 자연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그 차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d ln x 로그 차분하는 거.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는 거죠. 이전 값을 빼주면은, 그러면 이것도 근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 ln x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티지 변화율이 된다. 그렇죠? 100 곱하기 d ln x,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dx 정확한 계산 dx 나누기 x 하는 것은 로그 차분하는 것이랑 같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경제학에서 특히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개념도 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요게 요거랑 같죠. 잠깐만요. d ln y 요거랑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전 시점이 아니라, 전 시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녀와 여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하는 거니까 요거죠. 요것은 d ln y인데, d ln y는 y는 이게 차분하는 거랑 비슷하고, 요것은 이 변화율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감마라 이거죠.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퍼센테이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100을 곱한 거죠. 위에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은, 그렇죠? 그래서 남녀 임금의 차이 있죠. 그렇죠? 차이 퍼센트는 100 곱하기 감마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은 오른쪽에 있을 게 보면은 여성 대비 남성 임금의 상대적 변화율이라는 것은 100 곱하기 감마가 된다. 이렇게 돼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에 비해 남성은
100 곱하기 감마 퍼센트 임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덤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만 있을 경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더미가 하나만 있었죠. 남녀 더미, 그죠? 요것이 이제 1중 차분이 돼요. 1중 차분. 자, 그럼 2중 차분은 뭐냐? 고려해야 될 게 더미가 2개예요. 3중 차분은 더미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중 차분의 또 다른 예가 뭐냐면은 1중 차분의 또 다른 예는, 그래서 1중 차분은 뭐냐면 아까 이제 더미 하나라 했죠. 1중 차분의 또 다른 예는 뭐냐면은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 그래서 코로나가 예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 이후. 그러면 요것은 1이 되고 이 시기 이전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서 y가 예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장 간단한 거는 y는 알파 플러스 감마 코로나 변수.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코로나에서 이후 시기하고 y 이전 요 차이를 구하면은 여기서 그냥 감마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 뭐 소득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1중 차분이죠. 그렇죠? 근데 2중 차분의 예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2중 차분의 예는 뭐냐면요. 코로나 그거를 예를 들었을 때 더미 첫 번째 더미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더미 되겠죠. 두 번째 더미는 뭐냐면은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있는데 또 그룹이 있을 수가 있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러니까 1중 차분을 했을 때 그냥 더미 변사 했을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가정인데 아까 이게 남녀 이렇게 할 때도 모든 남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더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영향을 받는 그룹 과 그렇지 않은 그룹 이런 더미를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해서 더미가 하나 있죠. 오케이. 두 번째 그룹 영향을 받는 코로나의 영향 그러니까 코로나를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셀러리맨 그쵸? 봉급생활자 뭐 아까 이게 봉급생활 하지 말고 자영업자라 그러죠.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더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같은 경우 제한을 받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되게 심각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월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구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은 경향이 있죠. 그렇게 이제 더미를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은 이중차분법이 되는 거죠. 3중 차분법은 뭘까요? 여기다가 또 하나 어떤 변수를 추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또 하나의 그룹을 보면은 그래서 젊은이들, 그죠? 청년층, 그 다음에 뭐 중장년층 이렇게 구분해서 또 그룹을 하나 더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미 변수가 3개 들어가니까 3중 차분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효과, 그냥 더미 변수도 사실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하나보다는, 그래서 아까처럼 더미 변수 딱 하나 넣는 것보다 두 개를 넣는 게 오히려 정책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료 보면 패널 자료 분석 여기에 보시면은 R을 이용한 이중차분 및 삼중차분 모형 연습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형을 좀 논의하고 R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차분 모형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더미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정책 전후, 그 다음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예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분들의 연구는 뭐냐면요,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거기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말 그대로 태우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주변에 집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해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미가 두 개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은 더미가 두 개가 필요하죠. 이중차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difference in difference. 그래서 중간 거를 해서 DI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DID는 아까도 더미 변수 하나만 있어도 디퍼런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남녀의 임금 차이 했을 때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이렇게 비교를 한 것처럼 디퍼런스를 취하는데 또 그룹 간으로 디퍼런스 취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더미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모형에서는 소각장 건설 시점 이전 이후 이런 더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룹은 뭐냐면 소각장 건설 때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지역 여부, 그렇죠? 이런 더미 두 개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이 소각장 건설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차이를 구하고, 영향받지 않는 지역이 이 건설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그룹 간에 이 차이가 났던 거를 또 다시 한번 차분해 보면은 정책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시점을 한번 보세요. 1978년에 새로운 소각장이 지어질 거라는 소문이 났었고, 소각장은 1981년에 건설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문이 있었고 건설을 시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액션이 취해진 거는 81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81년 이전과 81년부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데이터만 두 개만 가지고 할 건데 1978년과 81년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각장 건설 이전, 요건 이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은 두 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소각장 근처에 위치한 주택들의 가격들이, 그죠? 소각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주택들의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가, 이런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을 또 시점만 정책 전후의 더미만 쓰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 영향을 받는 그룹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 이거를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통제 그룹이라 해요.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영향받는 그룹, 여기는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더미가 두 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책 시행 시점과 이전 이후의 더미를 나타내는 거 하는 거 하고,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더미 하나. 그렇죠? 그럼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이제 거리로 따져본 거죠. 그래서 near INC. 그러니까 소확장은 영어로 incinerator라고 얘기하거든요. incinerator. 그렇죠? 그래서 소확장을, 그래서 near INC는 3마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소확장에서 3마일, 그러니까 한 5km 이내면은 영향을 받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애는 0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모형이 있는 거죠. 이제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이제 주택 가격은 이제 주택 가격에다 로그를 취했고요. 퍼센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소각장에서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 그거 변수 하나 하고, 지금 그러니까 요게 뭐였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차분법은 더미가 두 개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더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81이라는 것은 정책 시점이죠. 정책 시행 이후 시점이니까 정책 더미, 그죠? 그러니까 더미가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더미가 두 개 들어갔을 때는 각각의 더미 1, 더미 2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교호황이라고 인터랙션 텀을 넣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니어 인시레네이터라고 되는 거는 무슨 값을 갖는 거죠? 요거는 0하고 1의 값이 같죠?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데니까 1이 되는 거고, 3마일 이후에 3마일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0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더미도 뭐죠? 건설이 시작된 시점은 1이고 그 소확장이 건설되기 이전 시점은 0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교호황은 뭐 어떤 때 1을 갖죠? 니어인시러레이터가 1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Y81, 그죠? 그 소각장 건설이 됐던 시점 이후가 되면은 요게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1 갖는 경우는 뭐냐면은 가까이에 있고, 그죠? 소각장 가까이에 있고 소각장 건설이 시작됐던 요 시점에 효과를 측정하는 게 베타3죠. 요 변수가 키입니다. DID 이중참부법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변수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베타3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시행되고 가까이 있는 집단의 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은,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뭐죠?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뭐냐? 0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가까이 있지 않고 정책 시행 이후, 그 다음에 이건 가까이 있고 정책 시행 이전, 그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0, 가까이 안 있고 정책 시행되기 이전. 요게 이제 나머지 요 베타3에서 측정하는 건 뭐냐면은 둘 다 해당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요걸 측정하는 게 베타3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죠? 소각장에서,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시작된 시점이냐 아니냐 이전이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호황이라서 두 개 더미의 교차항 곱하기로 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 변수들, 이렇게 이제 모형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Z라는 것은 컨트롤 베리어블, 그러니까 그냥 다른 통제 변수들로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의 연수의 제곱, 그다음에 주 경계까지의 거리, 그죠? 그다음에 땅의 크기, 주택 면적, 그다음에 방수, 화장실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더미 변수에서 한 것처럼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더미 변수니까 더미 변수를 한번 나눠보죠. 처치 그룹에 대해서 한번 보죠. 트리트먼트 그룹, 영향을 받는 그룹, 그죠? 그러니까 그 소각장에 가까이 있는 그룹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기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그룹은 요것이 1이 되죠, 그죠? 요것이 1이 되죠, 그죠? 일단 요 그룹부터 한번 보자는 얘기죠. 니어에 사는 사람들, 그죠? 자, 그 다음 1981년에 해당되는 건 뭐죠? 1981년에 해당되면은 요 Y81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 중에서 1981년, 그러니까 정책 이후, 그거는 값은 어떻게 되죠? 베타1 플러스, 요게 가까이 있는 그룹이니까 베타0 플러스 베타1 그대로 나오고, 그죠? 베타2는 있나요? 베타2는 살아나나요? 왜냐면 81년에 해당되면은 요것이 덤이니까 1의 값을 가지니까 베타2가 그대로 나오고, 그죠? 일단 베타3 요게 나오나요? 왜냐면은 이거는 가까이 있는 그룹이면서 81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이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베타3도 살아남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변수들은 시점에 상관없이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그대로 쭉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그룹 중에서 이제 78년에 해당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78년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룹이니까 요것이 1의 값을 갖고 요것도 1의 값을 갖고 근데 78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Y81의 더미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따져보면 우리 여기서 개수가 남는 건 뭐가 있어요? 78년에 해당되는 거는 베타0, 베타1, 그 다음에 나머지 통제 변수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플러스 나머지 통제 변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그룹,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81년과 78년의 차이를 한번 구해봤더니 뭐가 남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동일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요 베타0 없어지고 베타1 없어지고 남는 거는 베타2하고 베타3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베타2, 그죠? 베타2. 정책 시점 이후냐, 요 개수와 그 다음에 베타3 요 같이 교호항,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죠. 차이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소각장 가까이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들에 대해서 81년 소각장 건설 이후와 이전과의 그 어떤 가격 변화율의 차이를 구해보니까 베타2가 베타3가 된다 이거죠. 자, 요걸 한번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소각장에 멀리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각장에서 멀리 있는 그룹들은 소각장에서 멀리 있는 그룹들은 이 값이 멀리 있으니까 0의 값을 갖는 거고요. 더미 같죠? 그쵸? 그래 보면은 소각장에 멀리 있는 그룹들은 81년은 어떻게 돼요? 81년은 요것이 81년에 해당되니까 더미 값이 1을 갖고, 그죠? 그러면은 81년에 대해서 멀리 있는 그룹, 그러니까 뭐냐면 더 파라고 표시한 거는 뭐가 남냐면은 베타0, 그죠? 그 다음에 베타2, 그죠? 81년에 해당되니까 베타2 이렇게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요 부분은 다 0이니까 남고, 나머지 이제 통제 변수들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 그 마지막으로, 그럼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그 소각장에서 멀리 있는 그룹 중에서 그 78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이 되기 시점 이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멀리 있는 그룹들이니까 요 값이 0이고 78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81년이 아니니까 요것도 0의 값을 갖고 요거 0 가지니까 요 부분은 다 무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멀리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들은, 그리고 정책 시점, 그러니까 뭐 건설 시점 이전 같은 경우는 베타 제로 플러스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베타 제로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키워 볼게요. 자, 그래서 정책에, 그러니까 그 멀리 있고,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멀리 있고, 멀리 있는 집단에 대해서 정책 시행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봤더니 요것 값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냐면은 요거는 소각장 가까이 있는 그룹, 니어라고 돼 있죠. 소각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정책 전후 가격, 그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것이 베타 2 플러스 베타 3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소각장에서 멀리 있는, 그죠? 멀리 있는 지역의 정책 전후 가격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DID라는 것은 이중차분이라는 거니까 요거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정책 전후 시점의 차이와 멀리 있는 지역의 정책 전후의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 부분은 베타 2 플러스 베타 3였죠. 그리고 영향받지 않는 그룹은 남는 게 베타 2였잖아요. 결국에 남는 거는 뭐냐면 베타 3, 요게 남는 데 요게 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3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형으로. 뭐를 보면 되느냐? 자, 우리가 기본 모형이 여기 있었죠. 그렇죠? 기본 모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DID는 이중차분법은 뭐라 했죠? 더미 변수가 2개 필요하다. 그래서는 정책 전후 더미가 하나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에 81년에 정책이 시행됐으니까 이런 더미 하나 하고, 또 뭐예요? 거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니어 인시너레이터라고 된 거죠. 이 두 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 주는 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더미 여부, 그 다음에 정책 시점 더미, 그 다음에 교호황 이렇게 있었죠. 두 개의 더미가 교차하느냐. 여기 베타 3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효과 이렇게 더미, 그러니까 DID 분석할 때 보면 요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DID를 어떻게, 이중차분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R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동일한 그 소각장 건설 이전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소각장 근처에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더미가 두 개였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 울드리지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울드리지는 뭐냐면, 울드리지가 이제 교과서를 썼는데 그 계량 경제 관련된 그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가 그 울드리지 패키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패키지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보려면요, 이렇게 데이터하고 패키지 이꼴 그래서 울드리지 이렇게 치면은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라 패키지에 있는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라 했으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변수가 쭉 있고, 그렇죠? 뭐 그래서 변수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가격이고, 그렇죠? 그다음 설명 변수는 아까 강의 노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연수 재고, 그다음에 주 경계까지 거리, 땅 크기, 주택 면적, 방수, 룸수, 화장실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니어 INC라고 있죠. 아까 뭐였죠? 니어 INC가 소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Y81이라는 것은 소각장이 건설되는 그 시점, 그렇죠? 그 더미, 그러니까 그 81년에 해당되면 1이고 아니면은 0이고. 이 보면은 여기 좀 더미로 돼 있죠, 그렇죠? 리언신을 가깝냐 아니냐 이걸 거리를 좀 했었고요. 81년 더미 이렇게 연도별 여기 Y81이라고 이렇게 더미가 다 들어가 있죠. 자, 단순히 DID 추정 계수만을 포함시켜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기본 모형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여기 Z로 된 게 뭐 주택 연수라든지 설명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처음은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변수만 더미 변수 2개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요거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서는 이게 좀 편리한 게 있습니다. 아래서 편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LM이라고 해서 리그레이션 모형을 쓰는데 종속 변수는 로그 R 프라이스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고, 설명 변수는 니어 INC 곱하기 Y81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거 한번 카피를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그러면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수항이 있고 니어 INC라는 더미 변수에 대한 계수가 있고 Y, 그러니까 81년에 대한 계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차항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래서는 편리한 게 뭐냐면은 이 더미 변수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곱하기 넣으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하나의 더미, 앞에 거의 더미 계수도 추정이 되고 뒤에 거의 더미도 추정이 되고 교차항도 같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더미에다가 교차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은 그냥 곱하기 교차항만 넣는 거랑 제대로 다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설명 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수를 추정한 거를 그냥 DID라고 저장을 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더미 변수에다가, 그죠? 더미 변수와 교차항에 있는 거에다가 그 설명 변수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것까지 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를 DID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한 거를 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 변수를 넣은 것, 그러니까 통제 변수를 넣은 거 이렇게 모형을 2개, 이제 하나는 그냥 더미하고 교차항들, 더미들 간의 교차항들 이렇게 된 것만 넣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 이제 추정했으면은 여기 보시면 DID, 예를 들면은 DID 추정한 결과는 리스트로 개수값 이게 다 나오고 뭐 오차항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에서 뭐 어떤 관련된 것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추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좀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하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타게이저 패키지,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스타게이저의 패키지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DID라는 모델을 하나 저장을 하는 게 있고, DID 컨트롤이라는
그 저장한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워드에서 이쁘게 정리하려면은 이제 HTML 형태로 타입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out이라는 거는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장을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did 비교라고 워드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정책 시행, 그러니까 그 소확장을 건설한 시점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확장에서 가까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 더미를 두 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있죠? 강의 노트 보시면은 요 두 더미의 교창에 있는 개수 베타3가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베타3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베타3에 대한 해석은 요거 있죠. 요게 1일 경우면 베타3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각장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 근처에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그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뭐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요거 대비죠, 그죠? 요 대비.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정책 시행 시기 이점,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지 않고 정책 시행 이후, 그 다음에 둘 다 없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정책 시행 시점 이후로 봤을 때 보면은 요 베타3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에 대해서 해석할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통계 변수들 다 포함시킨 거. 결국엔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소각장 가까이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1981년 소각장의 건설로, 그죠?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들의 가격보다 14.2% 낮아졌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요 더미가 1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946 소각장, 이 소각장 건설 요것이 Y81이 1인 경우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4.2% 낮아졌더라,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지역이 소각장 건설 이전과 이후, 소각장 건설 이전과 이후를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그렇죠? 그래서 소각장 건설 있는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들보다 베타3만큼 변화했더라. 근데 결과성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13이니까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로그를 채웠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13.2% 정도 떨어지더라,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은 제가 이제 아까 스타게이저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did 비교 점 닥이라고 저장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did 비교 이 파일은요, 거기서 나온 개수랑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id, 그래서 이중차분법, 즉 더미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죠. 정책 이전 이후 더미 하나, 그다음에 그거에 영향받는 그룹, 그죠? 여부 하나, 더미 변수 하나. 그래서 총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그 did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삼중차분은 지금까지 한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중차분,
뭐 일중 이렇게 하는 거요? 차분법.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냥 더미 변수 하나. 이중차분은 뭐였죠? 지금 방금 전에 봐주셨던 더미 변수 두 개겠죠? 정책 시점 전후, 그 다음에 그걸 영향받는 그룹 여부 하나, 그렇죠? 삼중차분. 그래서 이거는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삼중차분은 더미 변수가 세 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중차분은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그래서 D 이렇게 좀 하거나 또는 트리플 디퍼런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DD 모형은 두 개의 DID 모형을 다시 차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더미 변수를 세 개 쓰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책의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시행 시점의 전후, 그죠? 정책 효과, 이거는 전후에 해당되는 덤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영향받는 그룹이죠. 영향받는 그룹 더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과는 관련 없는 또 특정한 다른 집단 간의 차이 여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층, 그래서 뭐 고령층, 막 이렇게 청년층 더미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코로나는 뭐 이렇게 되죠. 코로나, 그러니까 여기서 삼중차분 보면 코로나 시기 더미. 두 번째는 뭐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그룹을 또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자영업자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지역을 그러니까 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이 더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의 셋업은 이렇게 습니다. DID 모형에서 우리가 이중차분은 뭐였죠? DID는 두 개의 더미를 했었죠. 정책 전후를 나타내는 변수를 P라고 놓은 거죠. P. 정책 전후. 그래서 시점 더미. 이거는 아까 그 소각장 건설에 의해서는 뭐였죠? 1981년이냐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소각장이 1981년에 건설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된 시점이면 1이고 정책이 시행된 시점 이후나 그렇게 되면 1이 되는 거고 이전이면 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그렇죠?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 여부 더미를 이렇게 지르 놓으면은 아까 그 DID 모형에서는 이 더미 변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교창, 그렇죠? 더미 간의 교창 이렇게 놓고 그냥 돌리면 DID를 하는 거죠, 그렇죠? DDD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하나가 추가됐죠, 더미 변수. 정책 시점 전후 더미,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그룹 더미 하나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를 더 지역, 그죠? 지역을 넣으면은 지역 더미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PGR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형 돌릴 때 보면은 그러니까 더미가 지금 3개였죠. 3개. 정책 더미,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그룹 더미를 G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더미를 3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설명문서에 어떻게 리그레이션 돌리냐면은 각각을 더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교황을 넣어줘. P 곱하기 G. 경우의 수는 많죠. 플러스 P 곱하기 R 플러스 뭐였죠? G 곱하기 R. 이거 있고 플러스 3개의 교차항. 그렇죠? PGR. 3개가 다 교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교차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더미 간에 교차항 2개씩 교차하는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중차분법에서는 교차항에 있는 개수가 정책 효과, 그렇죠? 전후 이렇게 했을 때 정책 순 효과를 분석한 것처럼 여기도 3개가 있을 때는 3개가 교차하는 용, 이 베타 세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효과로 측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3중차분 모형 DDD 데이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DDD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그 스테타 파일인데 스테타 파일을 그 아래서 읽기 위해서는 heaven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heaven 패키지 명령을 보면요. 잠깐만 여기 패키지를 한번 검색해 보면요. 여기 보면은 패키지 설명을 보면은 import and export SPSS, stata and sets 파일 이렇게 해서 sets 이 파일들 읽을 때는 heaven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help 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read dta 이게 이제 스테타 파일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명령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read dta하고 dta를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ID가 있고 treatment 그룹, 처치 그룹 여부인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그룹 여부 이렇게 돼 있었고, 람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타임 영향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듯이 타임은 정책 전후, 그렇죠? 정책 전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릿이라는 것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 다음에 더미는 또 다른 더미. 여기 람다는 그래서 도시, 대도시, 농촌이냐 이런 더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더미 변수 3개 있을 때는 모형에선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 각각의 더미, 그렇죠? 각각의 더미 놓고 그 다음에 2개의 더미의 교차항들 타임 트리트 그 다음에 타임 곱하기 람다 플러스 트리트 곱하기 람다 이렇게 돼 있고 3개의 교차항 그렇죠? 타임 트리트 람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베타 세븐을 가지고 이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뭐예요? 베타 세븐이 나타내는 게 타임이 1이고 그죠? 정책이 시행되었고 영향을 받고 그죠? 그리고 얘도 대도시가 이제 1의 더미를 갖는다면 대도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런 정책 효과로 어떻게 얼만큼 영향을 받았나 이걸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은 요 모형을 한번 추정해 볼게요. 더미 변수를만 이용해서. 자, 근데 보면은 더미가 3개 있었을 때 들어가는 항이 꽤 많죠. 그렇죠? 몇 개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모형 할 때 원래 넣어줘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항이 있잖아요. 베타 세븐까지 추정을 하니까 상수항은 자동으로 되니까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일단은 요거를 2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모델 1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람다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시 더미니까 대도시에 해당되는 경우만 서브셋이라는 게 그걸로 할 수 있거든요. 서브셋은 람다가 1인 경우만 그 자료만 뽑아서 리그레이션 돌리라 이렇게 하는 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람다가 1일 경우에만 돌리니까 이 더미는 없어지니까 두 개 더미 가지고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릿 플러스 타임 플러스 트릿 곱하기 타임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람다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뽑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델 1이라고 그러고 모델 2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모형은 요거를 그냥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람다가 1인 그룹, 그러니까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과 대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따로 돌려가지고 모델 1과 모델 2의 차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돌리는 것이 모델 3처럼 한꺼번에 다 돌려가지고 우리가 베타 7 추정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모델 1, 모델 1, 3는 그 지금 강의 노트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람다가 1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경우인데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안 받는 그룹이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돌린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스타게이지를 이용해서 모델 1, 2, 3 이렇게 해놓고 결과는 DDD 결과라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워드 파일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DDD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저 방금 수정했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모형은 람다가 1인 그룹.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경우에 정책의 전후와 그다음에 영향받는 그룹과 안 받는 그룹의 차이를 봤더니 요 3.20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했을 때 보면은 람다가 1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해석 어떻게 되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들보다 3.209가 더 많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209가 뭐냐면 y는 수준 변수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죠. 로그 y를 취하면은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들이 3.209 단위만큼 더 좋더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람다가 0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고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의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제 혜택이 세대의 혜택을 주는 효과가 시행되었을 때 이거에 영향받는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들보다 임금이 요만큼 더 높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람다 이퀄 제로라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에 영향을 받는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들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DD라는 것은 더미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받는 그룹과 그러니까 대도시인 지역과 대도시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 차이, 그렇죠? 정책의 효과의 차이는 결국에는 3.209에서 0.143을 빼면은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안 들리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요 하나의 모형을 다 돌려가지고 이 베타 7 추정한 거랑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렇죠. 더미 변수 3개를 놓고 하나 다 추정해서 이 더미 3개가 서로 교차하는 한, 그렇죠? 베타 7. 요 효과를 측정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를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R로 그러니까 지금 워드를 저장했지만은 그 결과는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뭐였냐면은 여기는 람다가 1인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람다 여기 0인에서 비도시. 그래서 도시와 비도시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죠? 대충 3.3512 이렇게 나오죠. 요것이 결국에는 요거랑 또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도시인데 따로 돌리고 비도시인데 따로 돌려서 정책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그룹 안 이렇게 돌리는 거랑 그냥 한꺼번에 다 놓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더미 첫 번째 더미, 두 번째 더미, 세 번째 더미가 교차하는 항, 이 베타 7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정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책 분석에 있어서 이런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이 꽤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중차분법, 상중차분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뭘 추정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은 그냥 일중차분, 그냥 이거는 더미 하나죠. 더미 하나.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미 변수 해석하는 거죠. 정책 전후의 효과. 또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도 어떤 시점 전후. 그래서 코로나 시점 전후에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중차분은 뭐죠? 이중차분. 더미 두 개. 정책 시행 후 영향을 받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그죠?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했죠? 이거 보면은 더미 두 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 시행 여부라 그러는 게 그래서 정책 변수를 더미를 그냥 D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D1 첫 번째 더미와 두 번째 더미의 교차항 있는 어떤 베타. 그 베타 추정하는 요 값이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삼중차분 보면 어떻게 돼요? 더미 3개였죠. 그래서 첫 번째 더미, 근데 다 집어넣지만 두 번째 더미, 세 번째 더미 다 이렇게 교차항되는 거에 나온 이 베타 값. 요것이 이제 정책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시행이 돼서 그에 영향을 받는 그룹이면서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 또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R 코드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델 3 한번 보세요. 모델 3과 이걸 좀 해볼게요. 이거를 좀 약간 강의 노트랑 한번 대칭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왼쪽에 모델 3라고 된 거 보면은 이거 다 집어넣은 거죠. 시에 있는 것 PGR,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PGR이라는 것은 다 더미 변수였죠. PGR은 다 더미 변수였는데 여기는 3 타임 람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G, 3 곱하기 타임, 그죠? 3 람다, 3 타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표현시킨 거잖아요. 요렇게 안 해도 안 해도 되고요. 요렇게 이렇게 그 더미 있을 경우에는 다 곱하기 된 거, 3개의 더미를 곱하기만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 3랑 모델 6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모델 3 같은 경우는 3개의 더미가 있었을 때 트리 타임 람다라는 더미가 있었을 때 요 각각의 더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각의 2개씩 교차하는 거 트리 람다, 트리 타임 넣어놓고 그쵸? 하나, 둘, 3개 넣고 여기다 뭐 빠졌네요? 트리 타임 트리 람다 트리 타임스 트리 타임 트리 람다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트리 타임 람다 트리 타임 트리 람다 타임 람다죠? 이게 맞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이걸 저장해 볼게요. 뭐가 좀 잘못됐나? 이게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쵸. 이러면 쭉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개수값은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미 변수 3개 있는데, 각각의 더미 변수를 놓고 2개씩 교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개 교차하는 거 다 이렇게 넣으면은 좀 설명 변수 되게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좀 더 간단하죠. y하고 설명변수는 뭐냐면은 3개 교차하는 거 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요. 그냥 3하고 5를 비교를 해볼게요. DDD 이렇게 할게요. 모든 거 설명변수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DDD는 뭐냐면 두 번째 결과는 그냥 교차항만 넣었다, 그죠? D1, D2, D3만 교차한 거를 넣었다. 요거를 좀 표시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DDD 결과 2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3하고 5가 모형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굳이 3처럼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최종적으로 더미 변수 3개 있을 때 더미 교차항 3개 있는 거 곱하기만 표현하면은 훨씬 더 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추정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걸 DDD 결과 2라고 저장했거든요. 보세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모든 거를 그 설명문서 이렇게 교차항들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돌린 거랑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DID라 그랬네. 이게 DDD로 돼 있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최종적으로 더미 변수 3개 있었을 때 더미 변수 3개 교차하는 거 요거만 했을 때 결과는 동일하게 다 개수를 다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DID나 DDD 분석할 때 뭐 더미 변수 교차항, 3교차항, 4교차항 이렇게 다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추정을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R로 추정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DID, 삼중차분법 DDD, 그다음에 그것이 그냥 더미를 놓고 어떤 더미 전후 비교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만 아니라 더미는 일중차분법이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고 결국에는 정체 효과는 어디서 보느냐? 더미 변수 하나일 때는 그냥 더미 변수 하나 있는 개수, 더미 변수 두 개 있으면 어때요? 더미 변수 두 개가 교차하는 그 교차항, 그죠? 그 다음에 더미 변수 세 개 있으면은 더미 변수 세 개가 곱하기로 교차하는 항, 그 항의 개수만 보면은 정체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의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